찐초보를 위한 에코 따라하기.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판막 질환의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막 질환은 크게 밸브가 잘 열리지 않는 협착과 그리고 밸브가 잘 제대로 닫히지 않는 역류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리얼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쉬울지 좀 현실적인 면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거지테이션 평가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거지테이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닫히지가 않는 겁니다. 닫히긴 닫히는데 그 틈새가 약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틈으로 이제 혈액이 역류하는 게 되겠는데요. 이 리거지턴트 플로우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플로우 컨버전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너 컨트랙타, 그리고 세 번째는 리거지턴트 제트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플로우 컨버전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혈액이 이제 리걸지가 생길 때 예를 들면 이 MR에서 이 LV에 있던 이 블러드가 이제 마이트럴 밸브의 그 틈새로 이제 수렴이 되겠죠. 이제 혈액에다 이렇게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모여드는 입구 부위에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컬러를 키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의 이 컬러 플로우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플로우 컨버전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가 지나서 바로 아주 좁아진 그 오리파이스를 지나겠죠. 그 오리파이스를 지날 때 실제로 가장 그 블러드 플로우의 이 단면적이 이 폭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비너 컨트랙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 뒤쪽 더 디스탈 쪽에 이렇게 이 제트가 생기는 이 리거지턴트 제트가 생기는 이 면적을 우리가 이제 제트 에리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주 마일드 MR인데요. 여기서는 이 플로우 컨버전스가 아주 이 작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리거지턴트 젯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로우 컨버전스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좁아진 구멍이 있는 거죠. 이 좁아진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이면서 여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플로우 컨버전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록시말 플로우 컨버전스, 그래서 이제 PFC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좁아진 구멍을 지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 좁아지는데 이 좁아지는 부위에서 구멍을 지나서 가장 이 폭이 좁아지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비너 컨트랙터라고 하고요. 이제 뒤에가 이제 MR젯이 되겠죠. 비너 컨트랙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거지턴트 플로우에서 가장 좁은 부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단면적이 우리가 이제 여기라고 치면은요,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단면적이 있겠죠. 이 단면적은 결국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Area라고 해서 EROA라고도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물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을 때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멍으로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다 물이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제 이 부위가 이제 우리가 플로우 컨버전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좁아져 있는 구멍이 되겠죠. 근데 이 구멍보다 조금 더 디스탈 쪽에 요만큼 이렇게 조금 더 폭이 좁아지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죠. 가장 폭이 좁은 곳. 여기를 비너 컨트랙터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트 에리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리거지턴트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MR이면은 이제 MR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 면적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자체가 이제 4제곱 1cm 미만이면은 마일드, 4에서 10이면 모더릿, 10 이상이면 시비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너무 지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리걸스턴트 Z의 에리어는 실제로 우리가 이 컬러의 스케일, 이제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스케일인데요. 이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케일을 좀 낮추면 이게 훨씬 더 이 리걸스턴트 Z 에리어가 커져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컬러의 게인을 올리면 역시 또 커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주 부정확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어림잡아서 전체 LA 면적 중에 얘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Z 에리어는요, 이제 크게 보면 센트럴 Z과 익센트릭 Z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센트럴 Z인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이 리걸스턴트 Z 에리어를 가지고 얘가 마일드냐 아니면 얘가 시비어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센트릭한 Z인 경우에는 우리가 코안다 이펙트에 의해서 이렇게 벽을 따라서 벽에 이렇게 달라붙듯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에 보이는 리걸스턴트 Z의 에리어는 실제 시비어리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걸스턴트 Z 에리어만 가지고 보는 거는 특히나 익센트릭 Z에서는 좀 우리가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얘는 마일드, 얘는 시비어, 센트럴, 얘는 시비어, 익센트릭 Z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배운 세 가지 컴포넌트, 플로우 컨버전스, 비너 컨트랙터, 그리고 리걸스턴트 Z 에리어,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여기서 얘가 둘 다 시비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비너 컨트랙터요. 비너 컨트랙터는 사실은 저도 그 스틸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는 어디서 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 시내를 보면서 이게 위치를 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이것만 갖고는 좀 어렵겠고요. 리걸스턴트 Z는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이만큼 뭐 LA를 거의 꽉 채우고 있는데 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아닐 테고. 맞습니다. 정답은 플로우 컨버전스입니다. 플로우 컨버전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얘가 이제 플로우 컨버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만큼이죠. 아주 뭐 그냥 요만큼 조금 보이죠. 얘는 아마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얘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컨버전스의 양이 결국 시비어리티하고 이 리걸스턴트의 시비어리티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익센트릭 Z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익센트릭 Z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코안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한 게 이 다이슨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이 헤어 스타일러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데기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런 스타일러를 보면은 지금 여기 머리카락이 우리가 특별히 여기 뭐 감는 장치도 없는데 이 플라스틱 이 기둥을 통해서 빙글빙글 감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벽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에어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에어플로우를 만들면은 그 에어플로우가 이 코안다 이펙트에 의해서 벽에 이제 붙어서 지나가거든요. 붙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이 머리카락도 그 바람에 이제 딸려 들어가면서 이처럼 이렇게 말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코안다 이펙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익센트릭 Z이 있을 때는 아예 이 우리가 리걸스턴트 Z 에리어를 가리고 위쪽에 있는 이 프록시말 이 플로우 컨버전스만 이 비교를 해서 얘가 시비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W 도플러도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이트럴 인플로우 패턴 잘 알고 계시죠? 이 얼리 페이스에 나타나는 E 벨로시티 그리고 아트리얼 컨트랙션에 의한 A 벨로시티. 근데 시비어 MR이라는 거는 원래 LA에서 이 우리가 LV로 가는 다이스톨 때의 그 블러드 플로우에다가 이 리걸턴트에 의해서 생긴 이 플로우가 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LA에서 LV로 가는 이와 같은 포워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볼륨이 많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1.2m/s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 웨이브 도미넌트하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시비어 MR을 진단하는 하나의 또 이제 사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성적인 거죠, 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좀 유용한데요, 선생님. 이 리거시턴트 볼륨이 많으면 이게 이제 근위부 혈관에서 플로우 리버설이 나타난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LV에서 이제 LA로 이렇게 이제 플로우가 이제 리거시턴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리거시턴트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리거시턴트 Z가 이게 시비어한 경우에는 이 LA로 블러드 플로우가 들어오는 이 풀모너리 베인까지 이 플로우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쪽이 이제 풀모너리 베인이니까요. 그러니까 풀모너리 베인까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톨 때 이제 LV에서 이제 LA로 이제 리거시턴트 젯이 생기겠죠. 근데 시스톨 때 원래는 이 풀모너리 베인에서 LA로 블러드 플로우가 들어오거든요. 시스톨 때 들어오는데 이게 리거시턴트 젯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밀려 올라가는 이 풀모너리 베인 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밀려 올라가는 그러한 플로우의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풀모너리 베인에서의 PW 이제 패턴인데요. 이 케이지를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스톨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톨 때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풀모너리 베인에서 LA로 들어오는 거죠. 시스톨 때. 그리고 다이아스톨 때도 마찬가지로 LA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A는 A 웨이브, 그러니까 아트리얼 컨트랙션 할 때는 아트리얼 컨트랙션에 의해서 위로도 밀리겠지만 아래로도 밀리겠죠. 그래서 밀리기 때문에 아래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SDA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정상인데요. 이게 CB와 MR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톨 때 이 리거시턴트 플로우가 풀모너리 베인까지 치고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이렇게 되는 거, 역전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역전. 이렇게 시스톨 때 플로우 리버설이 생긴다. 이제 이게 풀모너리 베인에서 이게 시비어 MR을 우리가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CW 도플러도 또 도움이 됩니다. 이제 CW 도플러를 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에 이제 커브가 나타나겠죠. 이 벨로시티 커브가 보이는데 이때의 시그널의 덴서티는 결국 리거시턴트 플로우의 양을 반영하거든요. 우리가 스펙트럴 도플러에서 이렇게 벨로시티 커브가 나타날 때 이 각각 픽셀 하나하나의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그 시간에 이 블러드 플로우의 속도를 여기다 표시해 준 건데요. 이때 밝기, 그레이스케일에서 이게 하야면 하얄수록 이게 더 앰플리튜드가 강한 거죠. 결국 앰플리튜드가 강하다는 거는 블러드의 양이 많다는 거죠. RBC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얗게 진하게 덴스하게 이렇게 꽉 차게 나타난다는 거는 그만큼 리거시턴트 플로우의 양이 많다는 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더리트 이상일 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니멀이나 이제 마일드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꽉 차지 않는 거죠. 이 그림처럼 보면 좀 희끗희끗하게도 보이고 거뭇거뭇하게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 커브의 모양을 갖고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커브가 이제 완전히 이 엠빌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인컴플리트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엠빌롭이 컴플리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얼마나 덴서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니멀 마일드냐 아니면 모더리트 이상이냐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벨로시티 커브인데요. 이제 커브를 보시면은 이처럼 이제 우리 포물선 형태의 파라볼릭한 경우가 있고 이 앞쪽이 더 어울릴 때 좀 뾰족하고 뒤쪽이 좀 약간 경사가 짙는 이런 트라이앵귤라 쉐입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이게 MR이 심하면은 초기에 그냥 왕창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리거시턴트 오리파이스가 넓다는 얘기니까 처음에 이렇게 왕창 빠져나가니까 이게 이런 트라이앵귤라 쉐입을 보이고요. 그리고 리거시턴트 오리파이스가 조그만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다가 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볼릭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트라이앵귤하게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이런 이제 리콘스트레이션이 있겠다. 여기는 그만큼 이제 마일드 정도, 미니멀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이 벨로시티 커브의 모양, 덴서티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컬러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이제 아우틱 밸브의 리전이 있죠. 그래서 이 리전이 있는 아우틱 밸브를 지나가는 이 블러드 플로우가 이쪽에서 모자이크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플로우에 엑셀러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아우틱 밸브에 스테노시스가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리비알 MR도 관찰이 되네요. 두 번째로는 CW 도플러가 이제 이용되겠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혈관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갈 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다고 하면은 이 좁아진 부위에서는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이 흘러간 블러드 플로우의 볼륨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같은 시간에 이 단면적이 이 좁아진 부위에 비해서는 더 넓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에 이제 흘러간 거리만큼 단면적에다가 곱을 해주면 이제 볼륨이 나올 텐데요. 이 넓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길이가 더 짧은 거죠. 이동 거리가. 근데 좁은 데서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동거리가 더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곱을 했을 때 전체의 볼륨은 똑같아진다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컨티뉴어티 이쿠에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W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이제 벨로시티 커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이제 픽 벨로시티가 어떤지, 결국은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이 단면적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스테노시스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커브가 모양이 어떤지도 중요한데요. 이제 이와 같이 약간 트라이앵귤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처럼 이제 파라볼릭한 이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리걸지테이션과 반대가 되겠는데요, 선생님. 리걸지턴트가 있을 때는 이 CB한 경우에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초기에 그냥 슉 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트라이앵글러 패턴을 보이게 되겠는데, 스테노시스일 때는 이게 좁은 구멍으로 좁으면 좁을수록 이 빠져나가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이 최고 피크에 올라가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린다고요. 또 떨어지는 것도 좀 더 느립니다.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파라볼릭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시비어일 때 나타나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픽 벨로시티가 5m/s가 넘죠. 그리고 민 피지가 62mm 머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에 40 이상이라서 이제 시비어에 해당하는 소견인데요.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덴스하게 나오겠죠. 하이퍼 에코익하게 나올 테고, 왜냐하면 블러드 양이 많으니까 이 덴서티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와 같이 파라볼릭한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시비어리티를 이제 가늠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S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스크린을 할 때요, CW 도플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픽 벨로시티를 측정하는데요. 그래서 정상은 우리가 이제 픽 벨로시티가 1.1에서 한 1.7m/s 그 정도가 이제 정상 범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기를 넘어설 때 한 2m 정도가 넘어서면은
이쪽에 뭔가 AS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아웃풋 밸브에 의한 AS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픽스드 옵스트럭션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겠는데, 이제 다이나믹 옵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septal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HCMP 환자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경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픽 밸런스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살바 매뉴버를 해서 LV의 볼륨을 이제 적게 만들어주면, 엔드 다이스톨 볼륨을 적게 만들어주면은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축할 때 이 LVOT를 지나는 이 단면적이 더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리버서블한 옵스트럭션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이나믹 옵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HCMP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픽 밸런스를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발살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다가 이게 레이트 뒤로 갈수록 이제 이와 같이 픽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월상의 이런 이 칼을 이렇게 옆에 그 보이는 모습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대거 쉐입 또는 쉬미타 쉐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다이나믹 옵스트럭션이고, 이거는 이제 AS에서 보이는 이런 픽스드 옵스트럭션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발살바 매뉴버를 쓰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리걸테이션과 스테노시스에 대한 우리가 좀 그 기본적인 그 평가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강론으로 아오틱 스테노시스, 아오틱 리걸지테이션,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마이트럴 리걸지테이션에 대한 또 실질적인 우리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